자, 이번 코너는 여의도 중개사 코너입니다. 늘 나오시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특별 게스트 겸 패널로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예. 윤석열 행정부 실세입니다. 실세. 예. 하루아침에 실세가 돼버렸어요. 야당이 될 집권당이 정보력이 제일 부족하니까 네. 실세가 누군지도 파악 못하고 네. 허세 보고 실세라고 하면 됩니까? 제대로 짚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왜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부터 서로 설전을 벌이시는지 뭐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코로나 그 K 방역을 잘했다고 그만큼 네.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라고 선전하다가 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보유국에 사는 불행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메달 딸 게 따로 있지. 예. 코로나 확신자 숫자가 전 세계 30% 육박하는 이런 금메달은 딸 필요 없거든요. 네. 그 방역 좀 잘하라고 그랬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예. 최근에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확진자 수 증가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지금 위중증 환자로 그 증상이 악화되고 예. 또 사망자나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하는 것은 3차 접종률, 네. 2차 접종률, 백신 이 접종률이 국민들께서 잘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백신을 어떻든 맞게 되면 위중증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요즘 그 어제는 62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곧 누적 확진자 수가 또 1000만 지금 될 거라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은 혹시 두 분도 천연기념물이십니까? 천연기념물이 뭐냐면 요즘은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이제 다 주변에서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요즘 거의 뭐 6명에 1명꼴, 7명 1명꼴쯤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걸린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도 부지부식간에 예. 아마 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몸속에 자연 항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정부에서 네. 이 코로나19의 그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대책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백신 학회 부회장 그 맡고 있는 마상혁 의사가 네. 이 코로나 무정부 상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우리 옛날 군대에서는 줄받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합 받는데 그냥 단체로 그 엉덩이 맞는 그런 소위 줄받다가 있었는데 전 국민이 지금 줄받다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꼴입니까? 에이, 그거를 그리고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그 국민과 약속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약속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괜히 심술이나 부리고 그러지 말고 이 방역이나 좀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 코로나 걸린 국민들을 줄받다 맞는다 이래 표현하시면 저도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맞을지 몰라서 이거 얼마나 원래 맞고 나면 차라리 나은데 맞기 전에 대기하는 심정이 언제 맞을지 몰라서. 김재원 최고님 이제 집권 여당이십니다. 갑자기 근데 또 집권 여당이십니다. 주받다에 또 막목을 소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두 분과 저도 사실은 주받다 당연히 경험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이미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상황도 나중에 또 기회담 얘기하시고요. 방금 꺼내신 거예요. 그 윤석열 당선인의 무조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 거기 들어갈 가능성 제로.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 거의 두 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로 거의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현장 방문까지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그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민과 약속한 일이고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국민들은 이제 그런 약속을 보고 그런 약속을 믿고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과거 우리 그 대통령들이 사실
뭐 구중궁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청와대에 갇히는 바람에 국민과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그다음 참모들과의 소통도 사실상 어려웠다. 뭐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네.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그 청와대 비서동에 그 위민 1관이라고 있습니다. 1관, 2관, 3관 쭉 있는데 위민 1관에 1층은 정무수석이 쓰고 2층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고 그 건물 3층, 4층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거든요. 수시로 그 대통령 집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공간 자체가 이게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그 본관하고 그다음에 관절을 지으면서 경복궁과의 그 조화로운 그 배칠 생각해서 이거 궁궐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면요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된 듯이 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도 점점 고착화되고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해서 과감하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댔고 그게 비교적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를 국민들한테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괜히 생떼를 쓰고 마치 그 대선의 증거 그에 대해서 화풀이하거나 심술 부리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질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하고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인이 공약했으니까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사실 또 방금 제가 특별 고문과 인터뷰했는데 그래 약속을 이행하는 건 약속이니까 좋습니다만 방향도 좋고요. 근데 시점상 지금 그렇게 그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요건 일단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재수 의원님. 저도 이제 청와대를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봤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국방부 가면 그러면은 고립되지 않고 안 갇힙니까? 일하는 방식이 확 바뀌어버리고 안 되던 소통이 확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소통의 의지라든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죠.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에다 대고 3월 말까지 국방부 건물 비워라. 그다음에 4월 한 달간 리모델링 해라. 그다음에 5월 달에 무조건 입주할 테니까 뭐 알아서 방 다 빼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국방부에 지금 입주해 있는 군인 사병들, 장교, 하사관, 그다음에 거기 민간인들,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군무원들. 이분들이 지금 국방부 청사에만 한 4,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보고 어디 가라는 거냐. 예를 들면 계룡대로 간다 그러면 거기 있는 군무원들, 민간인들 계룡대로 전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3월 달에 방을 다 빼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거기에 또 보안시설, 군사시설, 5만 가지 장비들, 전략자산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이걸 지금 한 달 만에 빼고 4월 한 달 동안 그 엄청난 건물을 리모델링 하라 이 4,000명은 어떻게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못했던 거를 윤석열이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왜 그러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다음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해가 1년 6개월 동안 심청 검토해가지고 결국은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도 처음에는 광화문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결국 광화문에 안 된다는 거를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으나 광화문은 안 된다는 것이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대선 캠페인 기간에 공약은 내걸었지만 이 공약을 전부 말하자면 정책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만큼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그다음에 국민들과 더 자주 보는 그 소통하는 이런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청와대를 한번 옮기고 나면 이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5년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3월 한 달 사이에 10일도 안 남았는데 당 다 빼라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입주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예산도 우리 국방위원회 의원들 이야기에 따르면 예. 한 1조 원 정도가 든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예. 그러면은 그리고 그 용산에 계시는 그분들 사유재산권, 재산권 침해도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그러면요, 네. 전 의원님, 그 나머지 그건 좀 이따 더 말씀하시고 그 김철구 의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시점상에 굳이 이게 제일 다급하냐 이런 또 안팎의 지적은 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예. 그 지금 네. 아직도 네. 기간이 2달 네. 남아 있잖아요. 2달 남았죠. 4월, 네. 3월, 4월, 네. 5월 해서 한 2달 가량 또는 뭐 넉넉히 예. 한다면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기존 정부 시설에 그 대통령이 입주한다면 예. 그렇게 많은 시설 변화가 필요 없거든요. 아마 특별한 경우는 이제 뭐 방탄유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해도 EMS였나 뭐 그쪽 전자 그 부분은 EMS 네. 방지 시설 같은 것은 지금 네. 기존에 정부 청사의 상당 부분 네, 보안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국방부는 이미 근데 그 국방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국방 합참 되어 네,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주로 EMS 탄을 터뜨리면 네. 지상에 있는 모든 그 통신 시설 마비 그것 때문에 예. 벽 두께를 하는 장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존의 그 국방 시설은 대부분 EMS 탄 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보다도 이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번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국민이 불편하다, 돈이 많이 든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 나라 어려운데 뭐 지금 이런데 헛돈을 쓰느냐 이러면서 사실상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반복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조금 미흡하더라도 집무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세운 것이고요. 예. 필요하다면 그 관저가 마련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그 다른 관저의 문제는 또 더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현재 있는 사가에서 그냥 당분간 출퇴근하겠다. 그 정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제이니까. 아니, 그것도 정말이에요? 아니 당선인께서 그 관저 그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취임 이후에도 사가에서 출퇴근하겠다 그런 의지까지 보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 제법 했었는데요. 예. 1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고 행정공무원 생활도 7년 넘게 했는데 예. 이 관료 조직이나 공공 조직은 이렇게 강한 의지가 없으면 자꾸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큼 의지를 보이고 무슨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나라 돈 펑펑 써가면서 결국에 보고서 낸 거는 국민 불편하다. 그다음에 뭐 돈이 많이 든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 찾아내고 그만두는 일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재수 의원님 짧게 듣고 광고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켜야 될 약속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지켜야 될 약속의 최우선순위지 대통령이 일하고 대통령이 자는 문제 때문에 1조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리고 국방부 용산 주민들 재산권 행사까지 침해를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인수위에서
일의 우선순위인지 지켜야 될 약속의 우선순위인지 심각하게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산불난 특별재난구역 이 일을 해야 되는 제가 것이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돈이 1조 원 든다, 뭐 이런 게 다 자해공갈 비슷해요. 그 행자부 장관이 전해철 의원인데 그분이 뭐 어디 가면 500억 들고 어디 가면 1000억 들고 하는데 또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1조 원 든다, 좀 더 하면 또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이 전부 약속 지키는 걸 방해하기 위한 그 엄포 내지 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사실은 지금 저 인사권 뭐 이런데 아직까지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인데 어디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라고까지 하시면서 지금 코로나19 대비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도 집행권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새 당선인이 지금 아직 10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 내지 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나머지 2달간 입주하기 전에 직무 집행하기 전에 그 해결되니까 이거 빨리 결정하자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당선인으로서 그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대통령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그 무엄하다고 하면서 쫓아내고 그 제대로 처리도 하지 않고 자, 저기 해놓고는 그걸 왜 또 책임을 이쪽에 뒤집어 씌우죠. 지켜야 될 약속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원래 어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좀 미룬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발표 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정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요건 이만큼만 얘기하시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그 방금 잠깐 언급하신 거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 얘기 좀 해보시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예, 정말 다시 갑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저희도 중계석. 아니 두 분 지금 같이 하시니까요. 저희 방송이 전판만이 아니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폭증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꾸만 여당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연기됐는데 뭐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이게 이루어지겠죠? 전 의원?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오찬 회동이 취소가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죠. 네.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하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양분됐던 국민들의 마음을 좀 녹이고 뭔가 좀 국민 통합의 메시지 또는 이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신구 정권이 함께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고 싶었던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모르긴 몰라도 당선인 측에서 상당히 이제 청와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의제를 좀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부담 가는 의제들이 있었다라지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거든요. 회동에서 뭐 얘기될 거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말씀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를테면 좀 너무 빨리 하셨다거나 이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권성동 의원은 물론 뭐 당선인의 측근이다 그런 의미는 있죠. 실제 측근이 맞고 근데 아니 지금 뭐 인수위에 참여한 인수위원도 아니고 그냥 그 한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 추측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의 그 결렬 요인이 되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당선인이 좀 과한 요구를 한다 쳐도 그에 대해서 아이 지금 이거 그거 할 때가 아니다 하고 예. 설명하고 그거는 저 곧 임기가 시작되시니까 예. 당선인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그때 좀 해결해 달라.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일을 그거를 아예 나 안 만나겠다 이렇게 취소해 버리는 것은 예.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서 무슨 뭘 해결을 하고 뭐 도장을 찍고 큰 저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네.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님과 당선인이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보여주면서 예.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권을 순조롭게 이양하겠다. 그리고 그저 그 두 분 사이의 이야기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정권을 맡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거니까 이건 유념해 달라. 뭐 예컨대 뭐 북한이 지금 ICBM을 쏠 것 같다. 이런 정보는 조금 유념해 달라든지 뭐 그리고 내가 있어 보니까 이런 게 좀 힘들더라. 예. 힘드시더라도 뭐 참고 잘해 달라. 이런 덕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선인이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지금 아직 임기 중에 사실 내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이 국민들이 좀 바라는 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가 또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집권을 하면 정책을 집행을 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뭐 특별히 하는 총재 문제가 뭐 불거져 나왔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뭐 이게 내가 집권을 해서 정권을 담당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이런 데 인사를 하실 때는 너무 정치권 인사를 해놓으면 이분이 전문성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거나 하면 혼란이 오니까 인사할 때 이런 것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협의해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협의할 거면 하고 아니면 뭐 덕담하고 말면 될 텐데 그거를 아니 나 못 만나 이래 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좀 심하다는 거죠. 특히 대통령께서 이것도 청와대 문제예요. 저 구중궁궐에서요 한 5년 있으면요 왕이 된 듯이 생각이 되고 임기가 2달 남아도요 한 200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래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말이야 아직 대통령 된 사람도 아닌 게 뭘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나 이건 무엄하다. 그 얘기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생각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청와대 구조도 그렇지만 집권을 해서 한 5년이 되면 실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국민들이요 이래 볼 때는요 이게 뭐 0.7% 차로 뭐 대통령이 되었네 하면서 뭐 민주당도 지금 막 벌써부터 공격을 하던데 꼭 이게 저 정권 연장에 실패한 그런 화풀이를 하거나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잠깐 짧게 하시고 다음 것도 얘기해야 되겠거든요.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다 해버리시니까 그냥 제가 발언할 시간은 엄청 줄어버리고 제가 또 매너가 좋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시고 진짜. 제가 지금부터 인내를 갖고 참고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래서 딱 2분은 무조건 드리시죠. 퇴임을 앞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이양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당선자들께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곧 퇴임이고 곧 취임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압박을 한다든지 점령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정권 이양기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선거 과정에 이런저런 좀 갈라진 마음들을 좀 모아내고 이런 이제 축하와 덕담 정도 주고받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 인수위는 어떻게 된 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라. 그다음에 국방부 3월 달까지 다 빼라. 지금 뭐냐면은 마치
마치 원래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요구인 양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야. 정하고 싶으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사하고 기소해가지고 구속시킨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취임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 결자해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임기 2달 남겨놓은 2달도 남겨놓지 않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마치 압박하듯이 그리고 측근들이 나와가지고 사면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리고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퇴임을 앞둔 기본적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윤석열 당선자께서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 그 권력이 5년이 아니고 10년, 20년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이 회동이 불과 4시간 남겨놓고 깨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점령군처럼 국방부 3월달까지 비워라, 사면시키라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얘기 하나도 못했으니까 지금 비대위 그 어떻게 됩니까? 어제 짤막하게 1분씩 말씀하셔야 된다 지금. 어제 초재선 간담회가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 이야기할 바른 시간이 없겠네요. 저기 30초는 보장하셔야 됩니다. 초재선 의원 어제 간담회가 있었고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조차도 윤호중 비대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대위를 누가 이끌고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왜 졌는지 반성과 성찰의 내용을 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타이밍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일을 국회에서 먼저 하자. 입법적인 뒷받침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도 논의를 하고 정치개혁 의제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입법적인 성과로서 국민들께 좀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의 그런 내용들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이지 비대위원장 누가 맡고 뭐 안 맡고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쿨한 결정 내린다고 하시던데. 예, 쿨한 결정인데 윤호중 위원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논의하지 마시고 김재원 최고위원 대구시장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하고 또 나가라는 요구도 많은데 꽃놀이패입니다. 3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까지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또 그 심사숙고해서 곧 결정해서 대구 시민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대구로 내려가셔가지고 서울에 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칭찬입니다. 쫓아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담이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은혜 그 대변인이 그 샴판식 관련해서 미리 그 얘기를 했는데 봄꽃이기 전에는 국민께 청와대 돌려드릴 것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오늘 두 분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